허허, 손님들. 오늘은 제가 며칠 전 이 주막에 들렀던 한 사내의 기가 막힌 팔자 이야기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 사내 겉보기엔 멀쩡한 선비였는데 술 한 잔 들이켜고는 글쎄 넋두리를 하는 꼴이 마치 피눈물을 쏟아내는 듯 하더라고요. 그 사내의 아내가 바로 이웃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던 춘풍댁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처럼 곱고 단아한 미색이었어요. 얼굴은 매화처럼 희고 자태는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려서 오가는 길손마다 저런 여인이 어찌 인간 세상에 있을까 하며 칭송을 했었습니다. 춘풍댁 아씨는 고운 외모뿐만이 아니라 행실 또한 연려 중에 연려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심이 지극하고 남편이 먼 변방으로 군무를 떠난 3년 내내 한 번도 친정 나들이를 가지 않고 오직 시집에만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장차나라에서 연료비를 세워주어야 마땅하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변방에서 돌아온 서방님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늠름하고 호탕했던 젊은 무관이 어찌나 말수가 적어지고 그림자처럼 우울해졌는지 마을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모진 풍파를 겪어 절이 되었겠지 하며 애써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주모인 제가 볼 때 그건 풍파가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은 돌아온 지 며칠도 안 돼서 술만 찾았고 밤만 되면 자신의 방이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처음엔 춘풍댁 아씨도 걱정하는 척하며 문 밖에서 서방님, 이리 괴로워하시면 어쩌시나요? 했지만 서방님은 됐다. 내 얼굴 보기 싫다 하며 고함만 질렀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서방님이 이 주막에서 제게 속삭였습니다. 주모, 내가 어찌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인지 아시오? 하면서 말입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원망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3년간 변방에서 겪었던 끔찍한 부상을 이야기했어요. 목숨은 건졌으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크게 다쳐 이제는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나 아내에게는 절대로 알릴 수 없어서 혼자 속으로 사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방님은 그 사실을 말하며 나는 이제 반쪽짜리 사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춘풍댁은 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어요. 그 모습에 제 가슴도 미어져서 제가 서방님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입니까? 어휴, 제가 좀 전에 서방님의 기가 막힌 사연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대다이를 잊지 못하는 몸이 되어 돌아왔다는 그 처절한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더 엄청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였어요, 손님들. 서방님은 괴로웠지만 그래도 춘풍댁 아씨는 고고한 연려이니 자신을 이해해 주리라. 아니, 최소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을 지켜주리라 믿었나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선량한 사내의 마지막 멘붕이었죠. 서방님이 밤마다 술로 괴로워하며 방에 갇혀 있을 때 춘풍댁 아씨는 겉으로는 수심 가득한 얼굴을 했었어요. 하지만 새벽녘 서방님이 잠든 것을 확인하면 글쎄 그 열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아주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더라고요. 이 주막에 술을 마시러 왔던 한 왈패가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주모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왈패의 눈이 얼마나 충격과 소름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춘풍댁 아씨는 담장을 넘어 몰래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느냐? 바로 이웃 고을 제일 가는 거부주 부인 육선달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육선달은 나이는 서방님보다 갑절이나 많았지만 재산이 고을 전체를 덮을 만큼 많았고 그가 입는 비단옷은 한번 보기도 어려운 진귀한 것이었죠. 춘풍댁은 육선달의 품에 안겨 서방님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진한 향과 부부의 냄새를 즐겼다고 해요. 왈패의 말로는 그 아씨가 내 남편은 이미 사내 구실도 못하는 병신일 뿐이라며 육선달의 앞에서 남편을 비웃는 투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온 고을이 칭송하던 열녀의 이중생활이었던 겁니다. 서방님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주막에서 술에 취해 통곡하던 서방님의 말이 춘풍댁이 밤마다 몰래 집을 비운다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남자로서 죄인이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래요. 제가 사내 구실을 못하게 된 순간 아내는 이미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해서 이 술잔을 깨고 싶을 뿐입니다. 서방님은 제 앞에서 잔을 바닥에 내리치며 통곡했어요. 그 분노와 자괴감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극단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 씨의 파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결국 더 큰 사건을 잉태했으니 말입니다. 바로 대다이를 이을 아이에 얽힌 소름 끼치는 진실이었어요. 이제 고대하던 아기의 탄생, 그리고 그 아기가 서방님에게 안겨준 가장 충격적인 배신의 순간이 펼쳐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손님들. 이 이야기는 정말 듣는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무심한 건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아 씨의 관계였는지, 그 외도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춘풍댁에게 경사가 났어요. 아 씨가 글쎄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 소식에 온 고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서방님의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어요. 우리 집안에 드디어 대다이를 이을 귀한 손주가 생겼다 하며 춘풍댁을 향한 칭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춘풍댁이 열녀로 불리는 완벽한 명분이 되어준 셈이었죠.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방님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주모에게 털어놓았던 것처럼 자신은 이미 산에 구실을 못하는 몸인데 눈앞에서 아내가 배가 불러오고 고대하던 아기가 태어난다니요. 서방님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 기쁨에 동참할 수도, 그렇다고 진실을 소리쳐 밝힐 수도 없었어요. 오직 억울함만이 목을 틀어쥐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밤마다 방에서 혼자 도대체 내 아내가 어떤 사내의 씨를 품었는가,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우롱하는가 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분노와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만 해도 제 등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마침내 해산일이 다가왔고 춘풍댁 아씨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서방님에게 아이를 안겨주었대요. 아이고, 내 귀한 손주. 자네를 쏙 빼닮았구나 하시면서요. 하지만 서방님이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그의 온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단적인 충격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요? 손님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서방님의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눈빛부터 생김새, 심지어 입가의 점까지 춘풍댁과 외도를 했던 고을 제1의 부자 육선달을 뚝 닮아 있었던 겁니다. 서방님은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이 이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 파멸적 진실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온 고을이 열렬하고 칭송하는 아내가 자신의 무능함을 틈타 재산과 명분을 지키기 위해 벌인 가장 극단적인 배신이었으니 말입니다. 손님들, 서방님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멘붕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 피부치가 아니라 아내와 외도한 육선달을 쏙 빼닮았다는 그 파멸적인 진실 말입니다. 서방님은 그날 이후 미치지 않은 것이 용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며칠 밤낮을 괴로워했대요. 억울함에 피가 마르는 것 같고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온 고을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저 여인의 치맛바람에 내가 노란한 호구였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서방님이 이대로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성정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상을 입어 산에 구실은 못할지언정 무관 출신 아닙니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자신의 혈육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는 조선시대의 극단적인 유전자 검사를 감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방님은 먼저 이 주막에 들러서 술을 시키고는 제게 주무, 혹시 의원 중에 이 무거운 자를 아시오? 하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수소문하여 한약방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는 백 의원을 소개해 주었어요. 서방님은 백 의원에게 자신의 처참한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백 의원은 서방님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흔히 적혈검 사디시에지엔 자라고 불리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의 피와 아이의 피를 한 그릇에 떨어뜨려 보아라. 만일 피가 서로 섞이지 않고 튕겨나오면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증엄증이엔이 될 것이네. 이 얼마나 섬뜩하고 처절한 방법입니까, 손님들. 서방님은 백 의원에게서 이 방법을 듣자마자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고 합니다.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자신이 분노와 억울함에 미쳐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밤을 틈타 자고 있는 아기와 자신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받아냈습니다. 피를 한 그릇에 담아 넣는 그 순간 서방님의 온몸은 소름이 돋아 덜덜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피를 확인하려는 바로 그때 춘풍댁 아씨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마 서방님의 이상한 행동과 의원을 만났다는 소문을 듣고 눈치챈 것이겠지요.
춘풍댁은 서방님,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하고 고함치며 서방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방님을 밀치고는 피가 담긴 그릇을 걷어차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춘풍댁은 온 방 안에 쏟아진 피를 보며 파혼이라도 당할까 두려워 기절할 듯이 울부짖었다고 해요. 서방님은 그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처절한 노력마저 이 비정한 아내에게 가로막혔다는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춘풍댁이 피를 엎지른 그 극단적인 행동이야말로 아이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갑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춘풍댁 아씨가 재산과 명분을 모두 지키기 위해 벌이는 더욱 간교하고 치졸한 계략과 서방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갑질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손님들, 이전 챕터에서 춘풍댁 아씨가 피가 담긴 그릇을 걷어차면서 자신의 은밀한 외도가 밝혀지는 것을 극단적으로 막아섰다고 말씀드렸죠? 서방님은 그 앞에서 완전히 넋이 나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춘풍댁 아씨의 간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그녀의 뻔뻔함과 악독함은 더욱 만개하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열렬하는 명분을 방패 삼아 서방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중 생활입니까? 춘풍댁 아씨는 시어머니께 달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하고 애통한지 시어머니는 춘풍댁이 정말 억울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춘풍댁은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 변방에서 돌아오신 후로 이상해지셨어요. 밤마다 저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더니 이제는 제가 낳은 귀한 손주를 보고도 내 아들이 아니다라며 저를 의심합니다. 제가 이토록 억울해서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울부짖었대요. 시어머니는 춘풍댁의 말을 듣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춘풍댁의 계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열려이자 억울하게 의심받는 희생자의 자리를 선점하여 서방님을 정신이 이상해진 폐륜화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녀의 지독한 갑질이 시작된 것이죠. 춘풍댁 아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시어머니에게 서방님의 재산을 미리 자신에게 넘겨야 한다고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서방님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 혹여나 집안의 재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거나 팔아버릴까 두렵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 대를 이었으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재산의 관리권을 제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상하다는 춘풍댁의 이간질에 넘어가 정말로 집안, 재산의 중요한 문서들을 춘풍댁에게 맡기려 했습니다. 서방님은 이 사실을 알고 억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파멸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춘풍댁은 서방님 앞에서 대놓고 조롱을 했습니다. 서방님, 이젠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 집안의 주인은 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조용히 물러나 주시는 것이 서방님의 마지막 체면을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아씨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멸과 승리감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서방님은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속아 파멸하는구나 하며 절규했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믿음은 춘풍댁에게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외도를 하고 남의 씨를 낳았으면서 오히려 남편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 재산까지 빼앗으려 드는 이 춘풍댁의 행태. 주모인 제가 생각해도 이 세상 가장 극단적인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었어요. 손님들, 지금부터는 궁지에 몰린 서방님이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사적인 도박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서방님의 운명을 바꿀 만한 놀라운 반전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서방님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아내의 눈물 어린 거짓말에 넘어가 자신을 정신 나간 폐륜화 취급했으니 말입니다. 재산 파멸은 눈앞이고 파혼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서방님은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외도했던 부잣집 상인 육선달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하지만 육선달은 재산도 많고 세력도 넓어 서방님 혼자서는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서방님은 다시 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술을 시키고는 제게 주모, 제발 제 억울함을 풀 단서라도 찾아주시오 하며 애원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글쎄, 육선달이 밤늦게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이 주막에 들렀더라고요. 거나하게 취한 육선달은 춘풍댁과의 일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희희낙낙했어요.
내가 고을 제일의 열렬을 꼬드겨 남의 집 씨앗을 낳게 했노라 하면서 말입니다. 듣는 제가 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육선달이 술에 취해 아주 중요한 것을 흘렸습니다. 그는 춘풍댁이 자신에게 시집의 재산 문서를 가져오기로 했다면서 그 증표로 옥으로 만든 비녀를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옥비녀가 글쎄 서방님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주모인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곧바로 서방님을 찾아가 육선달이 술자리에서 흘린 모든 것을 속삭여 주었어요. 서방님, 춘풍댁은 지금 재산을 완전히 빼앗아 육선달과 합치려 합니다. 증거는 바로 육선달이 곧 받게 될 서방님 가문의 옥비녀입니다. 서방님은 이 말을 듣고 경악과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지만 이내 눈빛이 광기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비녀에는 아무도 모르는 서방님 가문의 가장 비밀스러운 표식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표식은 서방님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서방님께만 은밀하게 알려주었던 가문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단서였죠. 서방님은 이 옥비녀를 되찾으면 단순히 아내의 외도를 밝히는 것을 넘어 춘풍댁이 이 가문을 완전히 파멸시키려 했다는 극단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서방님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참 복수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계속해봅시다. 서방님이 옥비녀를 되찾기 위해 육선달을 기습하고 마침내 극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춘풍댁이 진정한 파멸의 시작을 맞이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손님들, 아까 전에서 주모가 흘려들은 옥비녀 이야기가 서방님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고 했죠? 그 옥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춘풍댁의 외도와 재산 강탈 계략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는 가문의 비밀 표식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서방님은 주모에게서 육선달이 옥비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춘풍댁이 재산 문서와 옥비녀를 육선달에게 넘기기 전에 광기 어린 복수를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방님은 무관 출신 아닙니까? 몸이 온전치 못해도 그 분노와 억울함이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육선달이 매일 밤 춘풍댁을 만난 후 돌아가는 길목을 며칠 동안 잠복하며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의 눈은 밤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대요. 마침내 서방님이 노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육선달이 춘풍댁을 만나 옥비녀를 건네받은 직후였어요. 육선달은 고을 제일 열렬을 자신의 첩으로 만들고 그 집안의 재산까지 손에 넣게 되었다는 오만함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이 옥비녀를 가지면 저 집안은 내 손아귀에 있노라 하며 희죽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서방님이 튀어나왔습니다. 육선달은 자신의 덩치와 무리를 믿고 내 이놈, 미친 서방놈이 감히 하며 소리쳤지만 서방님의 분노에 찬 움직임은 육선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서방님은 나를 파멸로 몰아넣은 역적놈아 하고 절규하며 육선달에게 달려들었어요. 치열한 격투 끝에 서방님은 육선달의 손에서 옥비녀를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육선달은 비녀를 빼앗기자 멘붕에 빠져 소리쳤지만 서방님은 이미 옥비녀를 쥐고 어둠 속으로 잠적했습니다. 서방님은 도망치면서도 옥비녀에 새겨진 비밀스러운 가문의 표식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확인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릴 단서이다 하고 말입니다. 다음 날 춘풍댁 아씨는 육선달에게서 옥비녀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육선달에게 옥비녀를 넘겨주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그 옥비녀가 자신의 모든 간계와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파멸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풍댁 아씨는 이제 자신이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뻔뻔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방님이 도둑질까지 하는 정신 나간 자라고 고을에 소문을 내며 재산 파멸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준비했어요. 손님들, 서방님이 이 옥비녀를 증거로 춘풍댁과 육선달을 고을원님 앞에서 고소하고 온 마을 사람들과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춘풍댁의 모든 거짓이 폭로되는 가장 소름 돋고 충격적인 클라이맥스가 펼쳐질 것입니다. 손님들, 서방님이 목숨 걸고 되찾은 옥비녀가 바로 춘풍댁의 모든 거짓과 외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서방님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복수심으로 변해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아내의 파멸을 선언했어요. 서방님은 이웃 고을의 부자 육선달과
자신의 아내 춘풍댁을 가문을 파멸시키려 한 대역죄인으로 고을 원님에게 고소했습니다. 서방님은 고소장에서 열녀 행세를 하며 남의 씨를 낳았고 재산을 빼앗아 정부와 합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이 고소장 내용이 고을 전체에 퍼지자 사람들은 멘붕과 소름에 빠져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원님 앞에서 재판이 열리던 날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주모도 궁금해서 밥그릇 던져놓고 달려갔다니까요. 고을의 자랑이라 불리던 춘풍댁이 피고석에 섰고 옆에는 뻔뻔한 육선달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춘풍댁은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연기력에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원님은 서방님에게 증자전조 증거를 대라고 명했습니다. 서방님은 망설임 없이 품속에서 옥기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원님, 이 옥비녀는 저희 가문의 대를 잇는 정통성을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이 여인 춘풍댁은 육선달과 모의하여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 재산을 강탈하고 이 비녀까지 빼앗아 가문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이 비녀에 새겨진 비밀 표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춘풍댁의 얼굴은 완전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기절할 듯이 쓰러지려 했지만 육선달이 간신히 붙잡았다고 해요. 육선달도 자신이 술자리에서 흘린 치명적인 실수가 결국 이런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멘붕에 빠진 사람은 바로 방청석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춘풍댁의 거짓 눈물에 속아 아들을 페르나로 몰아세웠었거든요. 자신의 며느리가 열녀 행세를 하며 집안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시어머니는 내 인연,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하며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원님은 옥비녀의 비밀 표식을 확인하고 춘풍댁과 육선달의 죄가 명백함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멸적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춘풍댁은 음란하고 악독한 죄로 인해 가문에서 쫓겨나 마땅하며 육선달은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재산을 도모한 죄를 물어 중형에 처한다. 그리고 서방님께는 파혼과 함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 공을 치하했습니다. 춘풍댁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면서도 육선달에게 이 비정한 놈아, 너 때문에 내가 파멸했다 며 원망을 쏟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온 고을 사람들이 춘풍댁을 향해 던지는 분노와 경멸의 시선 속에서 고을 제1의 열려는 하룻밤 만에 가문의 역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하지만 소름 돋는 막장 드라마입니까, 손님들. 자자 이제 이 사건을 겪은 후 만신창이가 된 서방님의 몸에 찾아온 운명의 대반전과 춘풍댁에게 세워주려던 열여비가 겪게 되는 파멸적 운명이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곧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손님들, 좀 전에 춘풍댁의 모든 거짓말이 원님 앞에서 폭로되고 시어머니까지 멘붕에 빠져 절규하는 그 파멸적인 순간을 보셨잖아요. 춘풍댁은 결국 가문에서 쫓겨나고 육선달도 죗값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방님의 억울함과 분노가 만들어낸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 서방님은 다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배신은 밝혀냈지만 자신의 몸이 여전히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방님은 춘풍댁과 파혼하고 아이와도 연을 끊었지만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끊어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악행을 알고는 아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관계에 속아 너를 미치광이로 몰았으니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그 모습에 서방님은 눈물을 쏟으며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고 하더라고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정이 다시 싹튼 것이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방님은 복수를 위해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을 모두 쏟아냈잖아요. 그 극단적인 감정의 해소가 서방님의 몸에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기치가 폭발적으로 뚫리면서 변방에서 입었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방님은 자신의 몸에 찾아온 이 충격적인 변화를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힘이 솟고 몸이 온전해지는 것을 느끼자 하늘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 운명을 바꿔주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사내로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구나. 서방님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파멸 끝에 찾아온 가장 극적인 대반전이었던 것이죠. 한편 춘풍댁에게 세워주려던 열여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고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렬하고 칭송했던 여인이 사실은 남편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던 파렴치한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억울함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결국 고을 사람들은 저런 간악한 여인에게 연료비를 세우려 했다니. 이는 고을의 명예를 파멸시키는 일이다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세우기 위해 다듬어 놓았던 연료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망치로 비석을 부수는 그 소리가 온 고을에 울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춘풍댁의 명예는 산산조각 났던 것입니다. 서방님은 부서지는 연료비를 보며 이제야 나의 억울함이 완전히 씻겼노라 하고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고 악처는 쫓겨났으며 파멸로 향하던 운명은 기적적으로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손님들, 드디어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극단적인 배신과 파멸 끝에 기적적인 회복을 이룬 서방님의 이야기. 이제 그 마지막 막이 올랐습니다. 서방님의 억울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완전히 회복된 서방님은 더 이상 지난날의 분노와 억울함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마음으로 무과 우커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으로 무예에 정진했습니다. 파멸을 경험하고 기사회생한 사내의 정신력은 막을 수가 없었죠. 얼마 후 서방님은 무과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인물이다. 악처의 파멸이 서방님의 운명을 되살렸구나 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고위 무관이 되어 권력을 잡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새로운 현숙한 아내를 맞아 가문대대로 이어질 귀한 아들까지 얻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대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 고을을 속이고 남편을 배신하여 재산 파멸을 꾀했던 춘풍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님의 선고로 쫓겨난 춘풍댁은 육선달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선달은 이미 서방님의 고소로 막대한 벌금을 물고 재산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고 춘풍댁에게는 차가운 경멸만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때문에 내 재산이 파멸했다. 내가 나를 죽이는구나. 육선달은 춘풍댁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고 결국 춘풍댁은 육선달의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분노 어린 시선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발붙일 수 없었죠. 한때 고을 제일의 미색이라 불렸던 여인은 이제 가문의 역적, 패륜의 상징으로 전락하여 처참한 거지꼴로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춘풍댁은 결국 군주림과 병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세워지려던 연료비가 부서져 흩어진 그 돌무더기 옆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악행이 불러온 가장 극단적인 파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소름 돋고 소름 돋는 운명의 심판이었죠. 주모의 마지막 한마디. 자, 손님들. 이 주모가 들려드린 달밤에 숨긴 서방님의 눈물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분노와 억울함이 서방님의 운명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교훈을 이 주모는 얻었습니다. 그러니 손님들, 지금 눈앞의 시연에 멘붕하지 마십시오. 술 한 잔 더 들이켜시고 서방님처럼 운명을 뒤집을 용기를 품으십시오. 다음번에 오시면 또 다른 기가 막힌 사연을 이 주모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술 한 잔 더.